아까 실제 해봤던 거니까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중 스레드를 해결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해당 메소드를 싱크로나이즈 키워드 통해서 락킹하는 방법이에요. 락킹하는 방법. 또 하나의 방법은 eager instantiation. 그래서 요 클래스가 로딩 될 때 바로 생성해 버리는 거죠. 근데 얘는 불필요하게 너무 일찍 생성해서 자원 낭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파이널 키워드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괜찮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요 get instance까지 만들 수도 있는데 아예 get instance 없애고 그냥 public로 가서 초콜릿 보일러 점 unique 해가지고도 접근해도 별 문제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는 요 문제를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바로 volatile이라는 키워드와 synchronized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요 같은 기법을 더블 체크 락킹이라고 하는데 두 번 이렇게 검사를 해서 요 코드만 요 클래스에 대해서 동기화를 시키는, 그러니까 요 순간에만, 처음에 생성되는 그 순간에만 하는 거고, 얘는 처음에 생성될 때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생성이 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락킹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는 계속 함수 자체를 묶어 놓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전체 함수가 아니라 함수의 일부분만 락킹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그 얘기 여기 써놨는데, 스레드들은 볼루탈 오브젝트들은 자기의 로컬 캐시에 그 복사본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메인 메모리에 유지하겠다. 메인 메모리에 유지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성능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스태틱한 내부 클래스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레이지 생성이 가능하며 동기화 문제도 다중수에서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받는 방법이고, 열거형이 나오기 전에는 얘가 가장 자바에서는 가장 간단하고 괜찮은 방법이라고, 뭐 싱크로나이즈 이런 개념 안 쓰니까 좋은 방법이라고 이제 지적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열거형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최근에 권장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앞에 지신 기법들은 리플렉션 때문에, 리플렉션이라는 건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죠. get class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클래스들의 형태들을 가지고 뭔가 접근 권한도 위배한 상태에서 뭐 코딩이 가능해지는 거죠. 리플렉션 이용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문제도 없다. 다만 유연성이 좀 떨어진다. 유연성이 왜 떨어지냐는 거는, 근데 하여튼 일반적인 클래스를 열거형이라는 이름 가지고 만드는 게 조금 어색하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열거형이 아니죠. 열거형이 아닌데 열거형의 특성을 활용하고자 이렇게 정의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점이 있는데, 간단하게 해결되니까 복잡한 거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환경이 멀티스레드 환경이면 어떤 코드들도 예전 것처럼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해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뭐 또 인베이드 쪽 프로그램에서도 필요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할 때 이제 그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을 많이 경험해 보시면, 네트워크 프로그램 할 때도 좀 필요할 거예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은 기본적으로 스레드나 프로세스 기반으로 하죠. 서버 클라이언트 만들면 서버가 어떤 클라이언트를 억셉트하면 걔를 위한 스레드나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뭐 리눅스 같은 데 포킹 해가지고 C++이나 이런 자바 같은 데서는 스레드를 생성해서 걔를 처리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봐야 되고, 운영 취재 시간에
실습에서 이런 것들을 좀 또 해볼 수도 있었을 건데 하여튼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클론 문제입니다. 요 클론도 어려운 건 아니니까 같이 간단하게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뭐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싱글턴을 새로 만드는데 얘가 어떤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만들려는 어떤 싱글턴 객체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부모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그때 A가 얘 부모가 이제 A인데 A는 클론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얘는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싱글턴 만들 때 3개만 추가하라고 그랬죠. 변수, 생성자를 private, 그 다음에 get instance를 가져오는 메소드 3개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클론에 대한 생각 없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뻔하게 아시겠지만 misbehaving singleton 1 고를 new new 하면 안 되고 misbehaving singleton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보면 싱글턴이 2개가 만들어졌죠. 서로 다른 거죠. 그렇죠? 복제가 돼버렸습니다. 왜 복제가 됐냐면 부모가 복제 기능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걔를 싱글턴을 만들게 되면 복제를 못하게끔 해야지 싱글턴으로서 논리가 계속 유지가 되죠. 근데 내가 처음 만드는 거면 오브젝트 자체는 클론이 프로텍트리니까 못 쓰게 될 텐데 내가 오브젝트를 상속받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상속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른 것이
나는 모르겠지만 클론이 갖고 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럼 이런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클론을 못 쓰게 만들면 되죠. 클론을 못 쓰게 막아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싱글턴을 만들 때 혹시 모르니까 클론 자체를 못하게끔 이 클론을 부르면 예외를 발생하게끔 이렇게 재정의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실수로 클론을 부르면 그 프로그램은 죽겠죠. 그렇죠? 예외가 발생될 테니까. 어쨌든 두 개는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죽었죠. 그래서 클론에 대한 주의. 그러니까 자바에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객체를 생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다른 객체를 복제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복제하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그 싱글턴으로서 하나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에 위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 써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클론을 갖고 있는 애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클론을 쓸 수 없게끔 이걸 오버라이딩 해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때 얘를 이렇게 안 하고 얘를 뭐 프로텍티드나 뭐 이런 걸로 바꿀 수는 없어요. 부모가 퍼블릭을 바꾸면 다시 내가 밑에서 프로텍티드나 또 올릴 수는 없잖아요. 상속 접근 권한을 내릴 수는 있어도 다시 올릴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런 방법은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밖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클래스 로더를 하나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웹 프로그래밍 같은데 뭐 이렇게 자바를 거기서 이제 쓰게 되면 클래스 로더를 하나만 쓰지 않고 여러 개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쪽으로는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클래스 로더가 만약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활용이 되면 두 개의 클래스 로더를 통해서 별도로 또 객체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로더도 하나만 쓰게끔 뭔가 코드로서 제한을 둬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고요. 클래스 로더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쓸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싱글턴이 보장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퍼블릭 생성자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프라이빗으로 바꿨죠. 또 하나의 방법은 퍼블릭으로 두되 만약 부르면 예외를 발생시켜주는 방법도 있어요. 좀 덜 친절한 방법 같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싱글턴, 퍼블릭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싱글턴 만들 때는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바꿔준다. 생성 못하게. 근데 지금은 생성하게 하는데 생성을 시도하면 예외가 발생하게끔 하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고. 싱글턴 클래스를 상속할 수 있나? 싱글턴은 상속이 될까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생성자가 프라이빗이므로 상속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바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이를
퍼블릭 또는 프로텍트로 바꾸면 더 이상 싱글턴이 아닙니다. C++는 조금 다를 텐데 자바에서는 프로텍트인 경우에는 같은 패키지에 있으면 또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상속 관계만 아니더라도. 그래서 문제가 된다. 또 모든 상속받은 클래스의 객체들은 동일한 싱글턴을 공유하게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진짜 원했던 거냐?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싱글턴은 걔를 또 상속받을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필요하면 파이널로 클래스 자체를 파이널로 갈 필요도 있겠죠. 상속을 하지 마라. 상속하면 이상하다. 그러니까 싱글턴을 상속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조금 그런 상황이 필요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싱글턴 패턴을 그럼 어디다 적용하냐? 예를 좀 보면 전략 패턴에서 전략은 보통 싱글턴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봤던 오리 예제, fly with wings. 그러면 모든 오리마다 new fly with wings를 넣어주죠. 그럼 다 그거를 넣어줘야 되냐 이거죠. 하나로 만들어서 다 그 객체 하나만. 오리를 100개 만들면 오리들이 다 날개로 날면 또 날개로 나는 오리의 전략을 구현되어 있는 객체가 100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요.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나 애브스트랙트 팩토리 패턴도 보통 싱글턴 개념입니다. 얘는 근데 효율성 측면에서도 접근되고 논리적인 측면에서도 팩토리는 여러 개가 있을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논리적으로 하나만 필요한 경우 게임, 우리가 게임을 만들 때 게임 객체는 하나만 필요한 게 보통이고요. 플레이어도 뭐 사용자 하나, 단일 플레이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어 객체가 여러 개가 만들어질 이유가 없죠. 그리고 자바 라이브러리의 래퍼 클래스의 value of 메소드를 보면 얘는 캐시에다가 미리 엄청 만들어 놓고 주고 있어요. 매번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 로우하고 하이 사이에 있는 애들은 캐시에서 준다. 그러니까 이건 싱글턴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실습 시간에 할 건데, 싱글턴 개념은 확대를 하면 2개, 3개, 5개, 10개만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는 거죠. 그 개수를 우리가 원하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까지 배운 건 객체를 하나로 제한하는 경우만 배웠는데 약간만 응용하면 이제 개수를 제한시킬 수도 있죠. 그리고 리팩토링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두 가지 리팩토링이 다 소개되는데 두 가지가 극과 극이에요. 얘기가 극과 극이라서 첫 번째가 인라인 싱글턴이라는 개념이 이 리팩토링 개념에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싱글토니티스 저런 병이 있대. 혹시 걸린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든지 다 싱글턴으로 만들려는 병이 있대요. 개발자들이 이제 싱글턴 개념을 이제 아니까 얘도 싱글턴, 쟤도 싱글턴. 그래서 막 자기 프로그램 내에 있는 많은 클래스들의 객체들을 싱글턴으로 모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진 거예요, 싱글턴들이. 그래서 이런 병에 걸리면 불필요하게 많은 싱글턴을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싱글턴 없이도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싱글턴을 쓸 때 광역적인 접근보다는 객체 참조 전달에 대한 접근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의미 없는 메모리 성능 향상을 가져오는 경우에도 불필요하다. 싱글턴을 아까처럼 오리 예제인데 오리 예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전략 패턴을 쓰는데 내 프로그램에서 오리는 최소 100마리 만들어. 그럼 최소 100마리 만들 때 전략도 100개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거는 똑같은 객체를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만드는 것일 수 있죠. 전략 패턴, 날개 나는 그 코드는
갖고 있는 객체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끼케야 두세 개 뭐 이런 애들도 효율성을 고려한다고 해서 싱글톤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추상화 레벨과 상관없는 접근. 지난번 시간에 보면 앱스트랙트한 애들, 즉 클래스 계층 도상에서 상위에 있는 애들은 의존을 상위에 있는 애들끼리만 의존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추상화 레벨의 수준이 의존하는 관계가 얘는 상위 클래스인데 저기 아래에 있는 뭔가 구체화된 클래스에 의존하게 되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클래스들은 다른 상위 클래스하고의 관계들. 뭐 얘가 앱스트랙트 클래스면 얘는 인터페이스하고만 이렇게 엮여져 있다든지 이 밑에 있는 구체적인 애들과는 연결이 안 돼야 되는데 싱글톤으로 가다 보면 저 위에 있는 애도 싱글톤을 접근해서 쓰고 저 밑에 있는 그 구체화된 클래스에서도 또 싱글톤을 접근하게 되고 그러니까 접근하는 그 위치가 그 추상화 수준에 안 맞게끔 접근하는 거죠. 왜냐하면 광역적인 접근이나 어디서든지 뭘 쓰는 거예요. 싱글톤 get instance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좋다. 그래서 방법은 이 인라인 싱글톤이라는 거는 싱글톤 객체의 기능을 그것을 사용하는 다른 객체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있어요. 얘는 싱글톤으로 갈 이유가 없어. 근데 이 안에서 어떤 싱글톤을 써. 근데 얘만 쓴다. 꽂히면 얘를 그냥 여기다 넣어버리는 거야. 이 기능을, 얘 갖고 있는 기능을 여기다가 넣어서 넣게 되면 얘는 싱글톤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예시를 이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싱글톤은 너무 많이 불필요한 애들을 싱글톤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안 좋다라는 그런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의 정반대 개념인데 오늘 배운 거 그래서 이 싱글톤은 아니니까 객체에 생성된 개수를 조절하고 싶을 때 싱글톤을 쓸 수 있다. 그래서 효율성 강조, 성능 문제, 같은 객체를 반복적으로 너무 많이 생성, 객체들이 상태를 공유. 그래서 성능 문제가 심각한 경우, 또 같은 객체를 너무 많이 반복적으로 생성하는 경우, 객체들이 상태를 공유 가능해서 굳이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없는 경우. 그래서 그 싱글톤을 사용하는 이유가 충분한 근거가 없으면 굳이 싱글톤을 쓰지 말라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예 같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릴 패턴이 하나 있는데 상태 패턴 같은 경우에는 싱글톤 패턴의 좋은 예제이기도 합니다. 많이 생성하니까 객체를 반복적으로 많이 생성하게 되겠고 아까 같은 오리 예제도 만약에 그거를 나는 것을 전략 패턴 하는데 오리 객체도 100개, 1000개 생성하면 그 나는 코드를 위한 new fly with wings 그것도 1000개를 생성한다. 그럼 뭔가는 옵티마이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코드 옵티마이저가 필요한 때 해라라는 거고 너무 조기에 단순하게 옵티마이저 하지 말라라는 개념으로 이 두 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 싱글톤 패턴은 객체를 생성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운 패턴이 뭐죠? 심플 팩토리, 팩토리 메소드, 그리고 abstract factory, proxy, 그러니까 복사 생성자, 복제, 클론, 그 다음에 싱글톤. 5개 생성과 관련된 패턴을 배웠고 얘네들은 어찌됐거나 여러분들이 그 객체 생성과 관련해서 그 생성하는 부분들이 복잡해지면 그것들은 메소드로 전환하는 것이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개수를 조절해야 된다든지 뭐 생성 관련된 것들을 얘가 생성되면 반드시 이런 일관성을 해야 되면 앱스트랙트 팩토리 같은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싱글톤 패턴은 생성을 언제 하냐? 레이지한 방법이 좋죠. 레이지한 방법이 좋으니까 레이지한 방법으로 가되 이제 멀티스레드 환경에서는 고민이 좀 많이 돼야 되겠죠. 멀티스레드 환경이 아니라면 아까 봤던 코드들은
별로 신경 쓸 문제는 아니죠. 그냥 null 해놓고 if null 하면은 이제 new 하면 되겠죠. 그리고 변형은 하나가 아니라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2개, 3개, 5개 이런 것들이고요. 이런 거는 이제 다음 실습에서 목요일날 실습에서 이제 실습해 보겠습니다.